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곤입니다. 토뉴브는 저희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에 의한 경기도민을 위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요. 도민들의 응원과 기대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굵직한 주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카카오 사태, 경기도 분당 삼평동, 이 바로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태, 역시 경기도와 관련이 있죠. 세 번째는 이 국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4일, 18일 양일간 경기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문제, 이 도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자세히 다뤄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죠. 먼저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신 박흥석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흥석입니다. 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네, 오늘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짚어본다 종합 리포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박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사태가 발발한 지 일주일 됐고 바로 우리 그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잠시 다운됐던 이런 거의 국가적 재난사과 비슷한 이런 사태라고 봐야죠.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 웬만한 그 중소기업도 백업, 이원화 작업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게 참 국민들이 그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안 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 불행 사태이긴 하지만 이참에 짚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분야, 도덕적인 분야, 그다음에 법적인 분야, 그다음에 기관통신망 같은 이런 데 대한 관리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대가 데이터 시대, 플랫폼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주식 쪼개기, 상장 이런 걸 통해서 주식 쪼개기, 이런 쪼개기는 잘했는데 이 데이터 쪼개기, 서버 쪼개기 이런 건 안 했다. 이게 물론 참사다. 이런 게 아마 상당히 와닿는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중화 문제죠. 이중화 문제는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판교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서버의 30%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서버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거가 됐을 때 이거를 백업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보면 지금 카카오가 내년까지 안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거기는 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튼튼한, 그야말로 굉장한 이 방어벽도 갖추고 또 6.5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사후 약방문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또 시흥에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면 그 부진에 2차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이 정도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도 그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이버는 금방 복귀했죠. 그래요. 그 이유는 서버가 이중화되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춘천에 데이터 센터에다 이걸 백업했던 이런 것들을 바로 복귀해서 시민들 불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없진 않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카카오는
지금 계열사가 134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뭐 이제 계속 상장 주식을 쪼개서 해서 만드는 거죠. 대기업 방침에 그게 바로 모노발식 확장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업 임원진들은 스톡옵션 받아서 상장하고 나면 주식 확 뛸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그 IT 이런 기업들이 더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모랄 헤라드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지적을 해도 카카오가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일단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통신망은 사실은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국가기관 통신망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카카오와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사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원화, 이중화 이런 문제들은 서버를 외국 사례를 좀 보면 외국 사례들은 지금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데들 이렇게 보면 서버를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갖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자국 내에 여러 곳에도 두지만 대륙별로도 그걸 둡니다. 그래서 여자차 한 유사시의 사고에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이 국가 기관 통신망 같은 이런 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치밀한 네.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이게 배터리에 불꽃이 켜서 이제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ESS 건데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불꽃이 튀었는데 이 불꽃이 튄 이유를 지금까지 못 밝혀내는 거죠. 이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SK CNC하고 지금 카카오하고 이제 이 소송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가는 혹시 이게 과부하에 의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또 그 다음에 불행 중 다행인 게 만약에 서버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우리 저장했던 공간도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간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카카오는 9만 대 정도를 4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4곳에서.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도덕적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IT 업계의 총화로 떴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공룡식으로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쪼개기를 해서 상장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과정은 뭐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그 도는 만큼 이건 거의 공공재라고 봐야 될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사기업이지만 그 공공성에 대한 도덕성이 미약했다. 이런 것들이 가져온 참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리 문제는 SK와 이제 법적 소송을 하면서 더 이제 문제가 불거질 걸로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방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도어박스 쿠리쿨러,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또 법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 선진국들은 다 독과점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엄풀법이라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제정해서 뭔가 이렇게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 체제를 정비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가 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 이거 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위원회를 열었죠. 또 이제 이 문제는 또 보상 문제도 따르겠죠. 이제 보상 문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피해 접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혹시 우리 김 박사님, 네네. 이거 뭐 피해 안 입으셨어요, 이거? 저는 피해 입었죠. 네. 일단 그 기간 동안 카톡 기능을 사용을 못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은 것부터 뭐 금융 서비스도 카톡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피해라면 또 피해고. 뭐 일단은 제일 답답했던 건 우리가 주로 이제 카톡에서 쓰는 게 데이터 전송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들의 마비가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카카오톡이 지금 화제가 났었는데 이 화제를 가지고 복구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었거든요. 이 정보에 의하면은 15일 날 오후 3시 33분경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오후 뭐 11시 4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한 8시간 정도 만에 진화 작업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난 뭐 16일 0시에 네이버 서비스가 일부 또 복구가 됐다라고 해서 9시간 만에 일단 네이버 일부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복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1시간 또 한 반 정도 지나서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기능만 또 복구가 됐고 해서 복구 순서가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단계별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최종 복구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가까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복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안 쓰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른 메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편리성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복구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재난복구 시스템이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이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역시나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뭐 9.11 테러에도 전체적으로 빌딩이 테러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복구해서 정상 업무하는 뭐 그런 이제 과거의 이력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데이터 관련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주변에 화재가 났고 그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더 큰 화재였다면 더 복구 시간이 늦었고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톡은 여러 가지의 아까 뭐 쪼개기 해서 뭐 금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통 부분도 여기가 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 택시가 뭐 사회적으로도 이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택시 역시 지금 못하고 했던 그런 지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지금 일반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카카오톡은 왜 쪼개기 안 해? 뭐 이런 얘기 지금, 그러면은 제 시스템도 쪼개기 하든지 데이터 쪼개놔가지고 화재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못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카카오가 좀 짊어지고 가야 될 큰 숙제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소장이시잖아요. 이참에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카카오가 또 다음과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는 30시간 동안 불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느끼는 게 이 카카오 하면 엄청난 큰 이제 그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상과 동선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카카오가 뭐 금융, 결제, 교통 이제 뭐 안 뻗치는 데가 없는데, 이런 이 플랫폼 기업의 그 음식점 같은 데가 이제 그 가입을 안 하면 아주 낭패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의 종속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현대화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재점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사실 뭐 재점검도 필요한데, 뭐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확 뜨지는 않았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문자 서비스 기능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문자 서비스가 유료화되고 사람들은 그게 대한 요금에 대한 좀 아까움 이런 것도 호소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파일들을 무료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핸드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무상으로 카카오톡에 깔리는 정도의 수준까지 네. 끌고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점화되기는 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혜택을 좀 제공하고 또 기업의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기업은 대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확장해 나가고 어떤 네. 기업들은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도 뭐 사실 우리 카카오톡 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금융 서비스도 카카오톡 말고 뭐 다른 또 기능, 다른 회사들 많이 나와서 지금 시중에 있고 네. 그다음 메신저 기능도 지금 카카오톡만 사실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카카오톡에 열광할까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극대화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제 카카오톡한테 어떤 특혜를 줘갖고 뭔가를 막 해낸다고 보다 계속 이 개발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네. 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정부하고 이제 관련을 좀 짓는다면은 네. 뭔가 또 좀 특혜가 있지 않았을까 뭐 네.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생각들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고 굳이 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독과점 네. 문제인데 그게 바로 독과점 네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과점 현상이 빚어지면 네. 이 국민의 삶이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특정 플랫폼이 망가지면 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건지, 또 아니면 이런 독과점을 어떻게 풀어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걸 갖다 딴 데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어디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검토를 뭐 여러 사람들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 경제에서 계속 규제만 하고 정부가 네. 크게 개입을 한다면 그것 또한 기술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저는 좀 가지고 이 문제 지적하고 싶어요. 이 정부가 이제 그 IT 정보화가 우리 먹거리다 이렇게 큰 테마를 주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가 갑자기 포털 기업들이 성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글쎄, 어떤 부분 이제 우리 김 박사 얘기한 것처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기여한 게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이 플랫폼 발전에 네. 이 두 기업이 뭐 엄청나게 기여한 건 뭐 맞죠. 벌써.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미래는 이거보다 더 발전합니다. 이제 웹 3.0 시대로 가는데 네. 혹시 IPFS 이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봐요. 이거 들어보셨군요. 네. 이게 말하자면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 서버를 쪼개서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고 그걸 다시 유통시켜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앱이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이 새로 나온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체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구글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이걸 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거는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시켜서 네. 하는 거라고 그러고요. 문제는 이 설치비가 엄청 비싸답니다. 표기 투자비가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진도 내 사진 하나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이쪽에서 각 컴퓨터에 복제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또 그걸 결합해서 유통시키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것은 이것은 언론인으로서 보기 드문 기계공학 출신이시라 네. 네, 이쪽을 잘 하시네요. 제가 전자공학은 아닙니다. 전자공학 하셨어요? 전자공학 아니시라면 기계공학. 그래서 어쨌든 기계를 이제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구글 같은 데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네. 자 우리 여기로 들어와서 저장해. 돈 얼마 내? 네.
이런 장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 쓰는 데이터들은 지금 거의 국가 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이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관리와 관련돼서 이건 국가가 어떤 데이터 센터를 이런 아주 정말 첨단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가가 빌려주는 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미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도 이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과 연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근데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여기 IT 관련 기술자들이 시중에 네. 거의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아. 이야기가 많이 도는 거예요. 그럼 네.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이라든지 영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IT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런 쪽은 지금 다 문이 닫혀 있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 회사에 기속돼 있다 보니까 네. 개발 인력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개발 인력이 없으면 결국은 여기는 계속 커지고 독과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자들을 어떻게 늘리고 이 소기업들 뭐 개인 기업들 있을 거고 아주 작은 영세한 법인들도 있을 건데 IT 관련 이런 개발자들을 어떻게 정말 양성시키고 네. 이들을 키워 나갈 건지를 정부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부장님 끝으로 24일 월요일에 이제 지금 국감이 파행 중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혜진, 김범수, 최태원 이 관련 세 CEO들이 이제 나온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는 이제 CEO가 사임했고 대국민 사과했고 뭐 무료 서비스도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무슨 이런 사태를 본 데 대한 예. 거센 추궁이 1차적으로 네. 제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내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네.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 법 문제가 여기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별도의 얘기를 하나 하면 네. 오래전에 그 연세대의 임춘성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이 매개하라입니다. 매개하라. 그래서 앞으로의 이 권력과 부는 매개하는 사람과 업체가 쥐게 된다. 이제 이런 책이 있고 그 네.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잘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제품이나 정보를 매개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점점.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그럼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 후발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을 때 후발 기업들은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독과점이 아닌 뭐다 경쟁 체제에서 뭔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이 미래 권력에 대한 미래 부 축적에 대한 이런 대비책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카카오 사태 짚어봅니다. 종합 리포트 이 문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